현재 한국과 일본 양국은 미국 바이든 대통령의 방문 일정에 대해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일본의 쿼드 회의에 참석하기 이전에 한국에 먼저 방한한다고 밝히며 논란이 커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일본 내에서는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한편 한국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만 방문하는 것도 아니고 일본도 방문하는데 겨우 순서 때문에 왜 논란이 생기는지 의문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이 방문 순서가 국제정세의 척도일 수 있다고 주장해 논란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결론적으로 일본이 당황한 것은 이달 하순 예정된 바이든 대통령 아시아 순방에서 일본보다 한국을 먼저 찾는다는 것입니다. 일본이 놀랄만도 한 것이 역대 미국 대통령들은 일본보다 한국을 먼저 방문한 전례가 없습니다. 특히 일본은 미국과의 관계에 있어서만큼은 엄청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2016년 당시 아베 전 총리는 트럼프 당선인이 정식 취임하기 전부터 찾아가는 다소 적극적인 모습도 보였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정식 취임한 2017년 1월 20일 이후 아베 전 총리는 한 달도 안 돼 미국으로 다시가 트럼프 대통령과 마주 앉았습니다. 비록 영국과 멕시코에 밀려 트럼프와의 첫 정상회담 타이틀을 얻지는 못했지만 백악관에서의 정상회담 후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리조트가 있는 플로리다주 판비치로 이동해 함께 골프를 치는 등 극진한 대접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일본이 미국에 공을 들인 만큼 미국도 어느 정도 그에 상응하는 대응을 해준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일본 입장에서는 평생 공을 들였던 미국이 그동안의 전례를 깨고 한국을 먼저 방문하는 사실에 놀라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먼저 젠 사키 미국 백악관 대변인은 현지 시간 2일 언론 브리핑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이달 하순 한국과 일본 순방과 관련해 지난 60년간 그런 적이 없었는데 한국을 일본보다 먼저 찾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취지의 질문에 미국의 많은 대통령은 오랜 시간에 걸쳐 한국을 방문했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과 한국은 엄청나게 중요한 파트너십과 유대 관계를 맺고 있다. 관계 강화를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다. 고 말했습니다. 또한 사키 대변인은 순방 순서 측면에서 너무 깊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사키 대변인의 말을 자세히 살펴보면 순방 순서를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말라고 했는데 미국과 한국은 엄청나게 중요한 파트너라고도 언급해 결국 일본보다는 한국을 더욱 중요시 여기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키 대변인의 한국을 향한 발언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는데요. 사키 대변인은 바이든 대통령의 한국 우선 방문이 북한 이슈 집중이나 미국, 일본, 호주, 인도 4개국 협의체인 쿼드에 대한 한국 합류 가능성 등 미국의 동아시아 정책 변화의 신호인지에 대한 질문에 쿼드는 쿼드로 유지될 것이라며 우리는 다양한 메커니즘을 통해 한국과 지속해서 관여하고 있으며 우리의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현재로선 4개국으로 구성된 반중국 협의체 쿼드가 그대로 유지될 것임을 시사하면서도 한미 관계 강화를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대화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서도 난 우리가 한국과 엄청나게 중요하고 없어서는 안 될 관계라는 데 주목한다며 우리는 영내 및 전 세계에서 다양한 이슈를 놓고 협력하고 있다. 그것이 바이든 대통령이 이달 하순 한국을 방문하는 이유라고 언급했습니다. 이처럼 당시 브리핑에서 일본 기자들의 질문에 한국과 미국의 관계 강화에만 초점이 맞춰진 답변에 일본 기자들은 더욱 당황해했다고 하는데요. 결국 처음에는 방문하는 순서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했는데 결국 한국과의 관계에 초점이 맞춰진 브리핑이었습니다. 그리고 일본이 더욱 난감해하는 것이 미국이 현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안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기는 하지만 북한 문제 또한 그만큼의 에너지를 쏟고 있다고 보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지난달 28일 이후부터 3일까지 엿새 연속 한반도로 미국 공군의 코브라볼 정찰기가 동해로 전개됐습니다. 정찰기는 강원도 인근 동해상을 장시간 비행하면서 대북 감시 임무를 수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정찰기가 일주일 가까이 동해로 연속 출격한 사실이 공개된 것은 올해 들어 처음입니다. 이에 일본은 가뜩이나 요즘 경제를 비롯해 거의 모든 면에서 한국에 따라잡히고 있는데 북한 문제로 인해 자신들의 존재감이 사라질까봐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현재 일본 내부에서는 한국에 일본이 완전히 밀릴까봐 노심초사를 하고 있는데 스기야마 신스케 전 주미 일본 대사의 말이 재주목받고 있는데요. 신스케 전 대사는 내가 워싱턴에 한 3년 있었는데 트럼프 정권, 바이든 정권 할 것 없이 한미동맹을 언급할 때 이러더라. 우리들은 같이 피를 흘린 동맹이란 사실을 잊어선 곤란하다라고 내가 실제로 몇 번이나 들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의 발언이 더욱 놀라운데요.
신스케 전 대사는 한국과 미국은 피해 동맹이라 사실 미일 동맹과는 차원이 다르다며 한국과 미국은 1950년 한국전쟁 당시 전선에서 피를 같이 흘린 동맹임을 강조하면서 미일 동맹에 대해 다음과 같이 덧붙였습니다. 미국에 있어 일본은 적이었다. 적국을 점령해 동맹을 만든 것이다. 2016년 아베 총리가 하와이에 갔을 때 그때 나는 외무차관이었는데 총리가 갑자기 진주만에 가도 될까라고 해서 깜짝 놀란 적이 있다. 거긴 미국의 기념비적 공간이다. 그곳에서 아베 총리와 오바마 대통령이 연설을 했다. 그 연설은 화해의 힘이 이렇게나 강렬하다는 것을 보여줬다. 그렇기 때문에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은 그 경위가 다르다. 한국과 미국은 피해 동맹, 일본과 미국은 화해의 동맹이다. 그리고 신스케 전 대사는 일본을 향해 경고까지 했는데요. 일본인들이 잘 모르는 것 같은데 그 피해 동맹은 어떤 중대한 일이 발생할 때 가령 미국, 영국, 호주, 한국은 강고하게 하나의 세력으로 뭉칠 수 있다는 것을 일본은 항상 염두에 둬야 한다. 라고 했습니다. 이 같은 신스케 전 대사의 발언에 일본인들은 당황해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외신들은 일본의 이 같은 문제는 잘못된 정책으로 비롯된 일본 경제의 추락에서 비롯됐다고 말합니다. 현재 일본의 엔화 가치는 가파르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러시아 루블화의 가치 하락보다 더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최근 130.04엔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본에서는 130엔이 심리적 지지선이라고 여기는데 이마저도 지키지 못하는 것입니다. 한편 130엔 돌파는 20년 만에 처음입니다. 일본 내부에서도 엔화 가치 하락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일각에서는 1달러 135엔이 되면 일본은 한국과 이탈리아보다도 가난한 나라가 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일본의 현재 극심한 엔저 현상의 시작점은 아베 전 총리 시절에 엔화의 가치를 떨어뜨리기 위해 노력했기 때문입니다. 엔화 가치를 왜 떨어뜨리려 하는 건지 의문이 들기도 하지만 기축통화인 엔화에서는 어느 정도 맞는 말이었습니다. 엔화 가치를 일시적으로 떨어뜨려 디플레이션을 극복하고 경제를 다시 활성화한다는 게 목표였죠. 그래서 엔저 정책은 아베노믹스의 상징 중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원하던 엔저가 현실화되고 있는 지금 무엇이 문제가 된 것일까요? 아베가 계획했던 엔저를 통한 경제 회복의 배경은 수출 증가라는 전제 조건이 깔려야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실제로 엔저를 통해 수출 기업의 이익 증대가 현실화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국제 정세는 코로나19를 시작으로 러시아 전쟁까지 겹치며 국가 간의 수출이 증가할 명목이 없습니다. 결국 일본 재무성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의 일본 무역 수지는 마이너스 5조 3,748억엔으로 크게 뒷걸음질 쳤습니다. 수출이 늘지는 않고 오히려 국제 유가 급등으로 인해 에너지 수입이 크게 늘어나며 헤어나올 수 없는 적자의 늪이 시작된 것입니다. 일본은 지난 3월 무역 수지도 적자를 기록해 현재 추세대로라면 42년 만에 경상수지 흑자 행진이 멈출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이에 스즈키 시니치 재무상마저 지난 18일에 지금의 엔저가 바람직하고 좋은 엔저라고 말할 수 없다며 우려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일본의 유니클로 야나이 다다시 회장은 엔저는 단점뿐이고 일본 전체로 보면 장점이 전혀 없다며 엔저가 되지 않도록 정부가 재정적으로 뭔가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일본의 경제석학인 노구치 유키오 교수는 일본 정치권과 경제계에 직격탄을 날렸는데요. 노구치 교수는 20년 후 일본의 1인당 GDP는 한국의 2배 이상 뒤질 것, G7 회원국이 일본에서 한국으로 바뀌어도 일본은 할 말이 없을 것, 일본의 반도체 메이커는 현재로서는 절대 삼성을 따라갈 수 없다는 등의 뼈있는 분석을 내놓으며 자국을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한 점 외에도 임금, 생산성 등 지표에서 일본은 이미 한국에 추월당했다며 거의 모든 수치에서 한국에 뒤지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일본이 가장 염려하는 것은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해서는 삼성 공장을 비롯해 한국의 재계 총수들과 회담이 예정되어 있는데 일본을 방문할 때는 그러한 회담이 전혀 예정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물론 미국이 일본과 반도체 동맹을 맺긴 했지만 관계자들은 말이 동맹이지 실질적인 이득은 모두 미국에 돌아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처럼 현재 바이든 대통령이 일본보다 한국을 먼저 방문함과 미국이 한국과의 관계를 더욱 강화하려는 움직임에 일본이 당황해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